볼보 V60cc입니다. 외건하고 해치백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끄는 모델은 아닌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한 번쯤 외건을 소유해보고 싶은 그런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차량 중에 하나죠. 큰 틀에서 디자인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릴의 디테일이나 범퍼의 디테일에서 조금은 차별화된 연식 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균형감이라든가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 같은 것들이 차분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내등은 LED 타입인데요. 앞좌석은 괜찮은데 뒷좌석 헤드룸 공간이 조금 더 밝게 비춰줬으면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살짝 아쉽지만 풋램프가 적극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오레포스 기어 노브가 실내의 야간 분위기는 모든 역할을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LED 타입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에 속하고요. 코너링 램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스티어링 각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상하향의 변동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헤드램프의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헤드램프는 코너링 램프 포함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행하면서 스티어링을 꺾어보면 좌우로 같이 반응을 해주는데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 반응 속도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곳을 선회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잘 비춰주죠. 헤드램프의 공식 명칭은 풀 LED 액티브 하이빔 시스템이라고 해서 볼보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DR에는 방향지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향하고 하향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도 잔상 같은 것들은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는데 광원의 폭도 좋고 직진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입니다.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969cc고 최고 출력은 엔진 출력으로 보면 250마력에 토크는 35.7kg/m고요. 모터는 10kW의 4.1kg/m입니다. 8단 자동 기어 트로닉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4륜구동입니다. 본닛 오픈 각도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글쎄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본닛 오픈 각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또 본닛 오픈 각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정비 용이성이 뛰어나죠.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 본격적인 도심형 크로스오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 또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오버행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제법 좀 스포티한 느낌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차량의 트림은 두 가지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시승 차량은 얼티메이트 트림으로 19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9고요. 휠 아치 부분이나 사이드 스커트를 우레탄 재질로 바디 컬러랑 달리 그리고 재질까지도 다른 형태로 갖춰놨기 때문에 조금은 터프한 이미지, 나름 또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해놨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인데요. 보통 SUV들은 도어가 사이드 스커트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도어로 열었을 때도 오염된 부분이 다리에 닿지 않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면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의 오염된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 부분의 오염이 이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느낌도 좋았지만 후면부에서는 테일라이트, 특히나 수평과 수직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해 놨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훨씬 더 커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테일라이트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후면부에서 느껴지는 스포티한 느낌이나 안정감도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가 그 구성을 잘 마련을 해주는 것 같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아래쪽은 디퓨저 아래쪽은 보시면
컬러를 조금 달리 해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바디 컬러랑 같이 매칭을 이루면서 수평을 좀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죠. 머플러는 뒤로 직관형으로 뽑아져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바닥을 향해서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듀얼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볼보 엠블럼의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누르면 오픈됩니다. 속도 나쁘지 않고요. 소음도 큰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외관형 차량들의 특징인데 짐을 싣고 내리기가 너무너무 편리하죠. SUV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도, 또 승용차에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낮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패키징 같은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볼보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그물망이 있고 안쪽으로 살짝 파여져 있어서 조금 더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 살짝 들어 올리면 동그란 짐, 공 같은 것들이나 뭐 움직이는 것들이 앞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패널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죠. 들어 올리면 이 안쪽의 공간도 좋은 편입니다. 저 깊숙이 파여진 부분에 케미컬이나 타월 같은 거 보관하시면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패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두툼합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 깔끔하고요. 양쪽으로 LED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위쪽으로도 LED 조명은 있습니다. 손잡이도 꼼꼼하게 양쪽으로, 한쪽만 있네요. 조수석 쪽으로만 이렇게 손잡이 갖춰두고 있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러기 스크린도 있고, 이어 시트 한번 접어볼게요. 이어 시트는 뒤쪽에서 조작은 어렵고요. 이렇게 뒷문을 열고 상단에 있는 부분 누르면 헤드레스가 자동으로 접히면서 이렇게 접히는 방식입니다. 양쪽을 다 접어봤는데요. 앞쪽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평탄화 괜찮은 편이고요. 헤드룸 공간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러기 스크린 제거하고요. 2열 등받이를 완전히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요. SUV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승용차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공간 활용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좀 있는 편에 속하고요. 나름 또 평탄화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를 감안해보면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 딱 누르면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금속과 가죽이 혼합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스마트 키라 원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약간 두툼한 편이고, 매닫았을 때의 이 기밀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요. 실내는 밋밋한 그레이톤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시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베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바워슨 윌킨슨 BMW 사운드 시스템 갖춰져 있고요. 메모리는 시트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을 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개를 동시에 누르면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맵포켓은 적정한 위치에 잘 잡혀져 있고요.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볼보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습니다. 시트 정말 편하죠. 동급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사지 기능이나 통풍 기능 잘 되어 있고 풀 전동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날개 조인까지 조절이 되고요. 헤드레스트가 체형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도 적절한 높이 갖춰주고 있고요. 측면에 두툼하게 카펫 같은 것들도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 크기도 적절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4way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뒤쪽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쪽이 좀 많이 깔끔하죠. 대부분의 기능은 클러스터 안쪽, 메인 AVM 쪽으로 다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시동은 조금 독특하게 뒤트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 안쪽의 느낌은 확실히 T맵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면서 클러스터 안에서 이렇게 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고요. 특히 이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이 위에 HUD에서도 맵하고 연동이 돼서 지금 간단한 이정표라든가 아니면은 좌회전 우회전 인터체인지에서 나가야 되는지 진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운전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크러쉬 패드 상단에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천연 가죽은 아니겠지만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클러스 안쪽에 있는 메뉴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트래킹 기능하고 볼륨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별도의 패들 시프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틱 타입 스위치들도 볼보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조작감 같은 것들 굉장히 좋고요. 와이퍼 컨트롤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조명 조절 장치랑 같은 구성입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얼티메이트 트림이다 보니까 센터 스피커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사실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팀의 인포테인먼트가 탁 자리를 잡고 나니까 또 한동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기의 질 같은 것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어라운드 뷰를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도 괜찮습니다. 요런데 왜곡은 조금 더 줄여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팀앱 오토 연결이 돼서 팀앱이 연동이 되니까 인터페이스가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죠. 그 아래쪽에 물리키들이 조금 자리 잡고 있는데 볼륨 컨트롤이 큼직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센스는 좋습니다.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 정말 밤에도 영롱하게 빛나는데 이 부분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차량의 인테리어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좋죠. 짧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파킹은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조금 있어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고 이 상단 재질이 되게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적용되어 있고 컵홀더는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여기도 재질 되게 좋죠. 두 개, 크기는 똑같습니다.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스타트 스위치 이렇게 뒤트는 방식 보여드렸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나란히 그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가 디자인의 일체감도 좋고 기능면에서도 떨어지는 건 없고요. 안쪽의 공간도 이 정도면은 좀 더 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LED로 조명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놨어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안쪽에는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마감 좋습니다. 선바이저 안쪽에 클립도 적용되어 있고요. 조금 어둡게 나오나요? 조명은 LED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울이 조금만 더 이렇게 높았으면 좋겠어요. 크기가 폭은 괜찮은데 조명은 LED고 터치 타입으로 움직입니다. 썬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인데 아웃슬라이딩 방식이죠.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뒤쪽까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할 때는 물론 앞쪽만 열리지만 유리 면적이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조금 더 넓게 보이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와이퍼를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후진을 하면 뒤쪽에 뒷유리 와이퍼로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시켜 줍니다. 참 친절하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들은 특이한 게 조수석 앞쪽 좌석을 보면 이렇게 안쪽이 파여 있거든요. 저 안쪽에 신발을 살짝 올려놓기도 좋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발을 쭉 뻗었을 때에 발 위치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 생깁니다. 유리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고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진 않고 요만큼 남긴 하네요. 열선은 뒤쪽이었고 가운데에 스위치가 달려있고요. 내포켓은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발 공간은 깊이가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고 가운데 척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으면 가운데는 자세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ISO 픽스 커버링 깔끔하고요. 쿠션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하고 헤드레스트가 작고 조금 단단해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암레스트 잡아당겨 보면 이건 참 아이디어 좋죠. 컵홀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암레스트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요. 에어벤트는 이쪽에 측면에도 기둥이 있고요. 가운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공조장치는 운전석, 조수석, 조수석 뒤, 운전석 뒤 각각 온도 설정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열선 스위치는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어벤트는 여기에도 있고요.
아래쪽에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네요. 확실히 바우스의 윌킨슨 이 커버가 메탈로 돼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실내를 잘 마무리해 주는 것 같고요. 뒤쪽에도 역시 터치 타입으로 LED 조명입니다. 실내는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 팀앱 인포테인먼트가 자리를 잘 잡고 나니까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스티어링은 조금 더 개성을 불어넣어줬으면, 최근 트렌드를 조금 더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량의 높이가 SUV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승용차보다 살짝 높은데요. 코너링 같은 거 가지고 가보면 이 밸런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게중심도 차고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코너링에서의 느낌은 4륜구동이 각각의 앞뒤의 타이어들에서 그립을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제법 날카로운 느낌들도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차량의 특성이 뭐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세팅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셰시 강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승차감은 부드러운 쪽보다는 조금 단단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소비자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 자체가 국내 도로 여건에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에 익숙한 분들한테 SUV로 바로 넘어가기는 살짝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세단 타기는 조금 아쉽고, 뭐 캠핑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깥쪽에 좀 도로가 좋지 않은 인도 같은 데를 다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뒤에 짐 싣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기시거나 뒤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V60보다는 V90 크로스컨트리를 추천드리고요. V60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량에 싣는 짐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 구성이 4인 가족 정도면은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같이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 선택은 안 되고 그냥 스티어링의 강도 정도만 조금 뻑뻑하게 조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이 출력 자체가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리밋을 너무 빨리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는 충분히 더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 출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 속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바로 퓨얼컷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 차가 안 나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글쎄요,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볼보가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량의 컨셉을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도 알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많이 좀 아쉽죠. 셰시 강성도 그렇고 파워트레인의 출력 자체도 그렇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BMW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촬영 장비로 지금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 현장의 사운드 같은 것들이 전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맡긴 저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같은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다른 차량에서는 잘 안 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아주 가까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이 사운드 시스템만큼은 볼보의 BMW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공인 연비는 9.9km고요. 복합 기준으로요. 도심에서는 8.7, 고속도로에서는 11.1입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7.2에서 7.9, 7km대, 7km대 연비를 유지를 했고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 최대치, 연비 제가 봤던 최대치는 주변 환경이 조금 맞았을 때의 최저치이기는 합니다만은 14.8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들어서, 아니 하이브리드가 뭐 연비가 그렇게 안 좋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 차량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는 기존의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스탑앤고 기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고요.
배기가스가 좀 낮게 나오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 기대가 어렵다는 것들은 제가 볼보 차량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시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대단히 좋겠지? 라는 기대보다는 조금은 친환경적이고, 또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조금 유연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의 인포테인먼트가 제대로 잘 갖춰졌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세로형의 디스플레이는 유지를 하는데 이 안에 컨텐츠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진부하다, 조금은 이제는 좀 실내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볼보 차량들을 시승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뀌고 나니까 또 뭐 한동안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너무너무 익숙한 인터페이스잖아요. 이 팀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직관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국내 소비자분들은 아마 선호도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기본적으로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실내 리뷰 때도 제가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요 직전에 디스플레이, 특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그 디자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그 형태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매블 가운데에 보여줘서 뭐 여러 가지 연동성이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좋지만, 저처럼 이 직전 세대 페이스리프트 전에 그 그래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LTE는 5년간 무상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플로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1년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TA 업데이트도 굉장히 국내 소비자분들이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15년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도 적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볼보가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잘 대응해주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이 차간 간격도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도 유연합니다. 다만 이제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보면 글쎄요, 조금 더 정차할 때, 가속할 때보다는 이 감속할 때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현재 V60cc B5 AWD 모델은 두 가지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트림이 있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얼티메이트 트림이 있는데 각각 5,500만원대,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6천만원 초반, 6,100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큰 차이점은 이 차량에는 BMW 사운드 시스템 탑재가 돼 있고요. 앞좌석에 통풍하고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존 컨트롤이 아니고 뒷좌석까지 4존 컨트롤, 에어 컨디셔닝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휠이 18인치가 아니고 19인치가 올라가는데, 글쎄요, 이 차를 도심에서 조금 수입차 타는 느낌, 약간 럭셔리한 분위기도 좀 내면서 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6천만원대까지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오셔야지 뭐 사운드 시스템이라든가 운전석의 통풍 마사지 기능,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의 19인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로 생활하시고, 또 본격적인 아웃도어용이다, 뭐 나는 편의 장비 같은 거 필요 없고 정말 이 차량의 기본기, 뭐 사륜구동이라든가 차고가 약간 높은 부분들, 그 다음에 뒤에 짐 싣고 내리기에 편리한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러스 모델도 사실 뭐 크게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나 수입차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또 SUV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고급감이나 편안함 같은 것들은 놓치기 싫은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얼티메이트 트림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려 보고요. 바깥쪽에서 아이들링 시에 엔진음을 들어보면은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바깥쪽에서 그 약간 터프한 느낌, 거친 느낌 같은 것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소음은 잘 잡아주는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이 박스카 형태거든요. 뒤쪽에 이 짐 공간하고 승객이 앉는 공간하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음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쉬운데, 뒤쪽 트렁크 쪽 제가 리뷰할 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패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껍고, 또 MVH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그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엔진 회전 질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부드럽고 조용한 쪽보다는 좀 괄괄하면서 힘있고
터프한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 볼보 차량 만드는 그 나라를 보면 몇 군데 있죠. 뭐 아시아 쪽에도 있고 유럽에서 조립하는 나라들이 조금 몇 개 있는데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 스웨덴 토슬란다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서 오리지널 스웨디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나만의 어떤 좀 특별한 뭔가 차량의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덴 생산 차량이고요. 앞쪽에는 WC-번, 뒤쪽에는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앞쪽이 WC-번이다 보니까 크로스오버거든요. 사실 이 차 본격적으로 달리거나 뭔가 좀 날카롭고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한 그런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름 또 날카로운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스티어링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나 4륜구동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구동력 배분이나 이 접지 유지하는 것 같은 것들이 저속 구간뿐만 아니고 고속에서 코너링을 조금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봐도 상당히 잘 견뎌주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포기하지 않아도 이 아빠들이 가족도 만족시키면서 나름 또 혼자 운전의 재미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차량의 출력은 250마력에 토크 35를 살짝 넘어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사실상 뭐 어디 가서 빠지는 출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를 180을 조금 넘어서게 되면은 바로 또 리밋이 돼서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200km 이상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리밋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살짝 좀 아쉽기도 했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좋은 편이고요. 꾸준하게 담력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을 하다가 특히 이제 저속 구간에서 가속을 하다가 가속 페달을 딱 띄게 되면은 화면에 작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되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활용을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충전하고 그걸 또 다시 동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친환경적인 의미고 조금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본격적인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약간의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V60 크로스컨트리를 속초에서 작년에 처음 런칭할 때 시승행사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날씨가 이랬거든요. 정말 그 스웨덴의 거친 지형과 날씨를 유사하게 구현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시승을 했었는데 하필 또 지금 시승하는 오늘도 날씨가 계속 좋다가 이렇게 비가 오고 좀 우중충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더 좀 이 차량의 특성, 이 차량의 컨셉하고 잘 맞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은 단단한 승차감 그리고 이 쿠션이 있어서 푹 꺼지는 그런 시트 구성이 아니고 단단하게 잘 몸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속이나 도심 주행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교외 구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일정 수준 이상 속도를 냈을 때의 안정감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글쎄요, 이건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약간은 단단하고 잘 받쳐주는 이런 느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승차감이 단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너무 부드러운 시트라든가 너무 부드러운 승차감보다는 약간 좀 쫀쫀하고 탱탱하게 이렇게 잘 잡아주는, 잘 버텨주는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승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600rpm, 1550에서 1600rpm 사이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지 않은 rpm을 사용을 하면서 기준 속도를 뽑아주니까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악천후, 눈길이나 빗길에서의 안정감은 확실히 4륜구동이 좋은 것 같고요. 눈길, 빗길에서의 안정감뿐만 아니고 평상시의 그립이라든가 아니면 회피 기동이라고 하죠. 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조향을 급격하게 조작을 해서 피하는 그럴 때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피해 나가는 그립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륜하고 사륜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사륜구동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V60cc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모델이든 얼티메이트 모델이든 다 AWD가 기본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합니다만은 가끔 SUV를 선택하실 때 2륜이냐 4륜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눈길 빗길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안전에서 차이가 좀 나니까 가능하면 4륜 구동을 선택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도 고속주행을 할 때 충분한 안정감은 확보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니까 꾸준하게 좋은 그립감 그리고 안정감 같은 것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차감 자체가 좀 소프트한 편보다는 단단하고 탱탱한 그렇게 좀 잘 지지해주는 받쳐주는 그런 스타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 안정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차량 컨셉을 감안해보면 아주 적합한 세팅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엔진 출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긴 못합니다만은 절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200마력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차량의 공차 중량 아마 1800에서 1900kg 사이 정도의 공차 중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량의 중량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래서 발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토크감 같은 것들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요. 팀의 인포테인먼트는 클러스터, AVM 그리고 HUD까지 길 안내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적응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길 안내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뭐 클러스터랑 여기 AVN에만 나와도 충분히 인지가 되지만 또 긴장하셔가지고 시선 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HUD에 간단하게 길 안내 같은 것들 나와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상 볼보 V60cc B5 AWD 얼티메이트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